안녕하세요. 배상복의 글쓰기 TV 배상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자, 이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것을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자, 어느 부분인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줄 보시면은 여름방학 때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서술하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바로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경쟁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디에서 했는지를 밝혀서 적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자기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진열을 바꿔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진열을 바꾸자고 해서 바꾸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열을 바꾸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열을 바꾸었는지가 나와야지만이 임팩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자, 첫째 줄에 보면은 다행히도 제가 제의한 대로 화장품 진열을 바꾼 뒤로 조금이나마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학생이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늘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매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써내려온 것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끌어 왔는데, 조금이나마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은 얼마 안 늘었다는 얘기죠. 조금이나마 조금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조금 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 흐름으로 봐서 매출이 많이 늘어야지 의미가 있지, 조금 늘어서는 내가 진열을 바꾼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고, 또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매장에도 이렇게 그 지시가 보고해서 본사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거. 조금이나마 매출이 늘었는데 뒤에 얘기가 그렇게 칭찬을 하고 뭐 다른 그 매장도 이렇게 진열을 바꾸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 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수치로 20%나 30% 정도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항상 써야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기의 성과의 부분은 반드시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치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치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20% 또는 30%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해야 전체적인 이야기가 부드럽게 잘 굴러가고, 또한 나의 어떤 노력, 나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열을 하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윗줄에 처음에는 한 화장품 가게라고 되어 있었는데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로 바꾸었습니다. 자, 왜냐면은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가 가장 붐비고 또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바를 한 것이 아무래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동에 한 화장품 가게로 했습니다. 자,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신제품을 가게 앞 매대에 진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자기가 제안을 해서 어떻게 진열을 바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신제품이 어디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갖다 놨는지 그것이 나오고, 또 세 번째 단락에도 그 옆에는 세일하는 품목을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슈딩제 해가지고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 제품들을 어떻게 순서를 바꾸고 진열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경쟁력이 나옵니다. 자,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 경쟁력은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만이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잘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매출이 조금이나마 늘었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큰 글자 보시면은 하루 30% 정도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얘기의 흐름에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노력한 것을 구구절절히 잘 적어 놓고서는 매출이 조금이나마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30% 정도의 매출이 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얘기가 잘 굴러가고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어쩌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물론 질문과 관련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한 덕분이란 것도 좋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알바를 하면서 자기 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적당히 시키는 대로 하고 월급만 타도 되지만은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의식.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그 좋은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끝낼 때는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좋은 단어를 찾아내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한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얘기를 두 개의 단어로, 주인의식과 창의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압축을 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소재를 삼아서 쓰면서 그 다음에 쓸 때는 좀 더 경쟁력 있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해놓으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력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배상복의 글쓰기 TV,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